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이틀간의 방한을 마치고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서 7일 한국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베이징 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양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지난달 말 진행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이 밖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 타결로 제기되는 양국 간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쿤두주 소재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서 33명이 실종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 주말 미군 공습으로 2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아직까지 의료진 24명과 환자 9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아프간 담당 대표는 8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충격 속에 빠져 있다며 당시 공습으로 많은 동료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결국 쿤두주 병원을 폐쇄했으며 이번 공습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의 여성 언론인 스베틀라나 알렉시비예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 노벨상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알렉시예비치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참사와 아프간 전쟁, 소련과 연방 붕괴 이후의 역사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을 써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전쟁을 겪은 여자들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후유증을 다룬 체르노빌의 목소리, 소련 아프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다룬 아연 소년들 등이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미국 법인 대표가 대규모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마이크론 사장은 8일 미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약 50만 대 미국의 청정 디젤 자동차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매연 검사를 할 때는 공해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지만 일반 주행 때는 장치를 꺼버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혼다 사장은 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폭스바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며 현재 관련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8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총동원했지만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총전적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조 선두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3일 평양에서 예멘과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한편 다른 조의 한국은 8일 열린 쿠웨이트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으로 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미국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온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8일 하원 의장 경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는 10월 은퇴하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뒤를 잇기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 247명의 지지를 모색해왔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공화당의 제이슨 차페지 의원과
데니얼 웹스터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the weapons, that they have.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핵 문제는 물론 경제와 인권 등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많으면 핵무기 2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고튼이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은 7일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the weapon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ose weapons, and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them on 고튼이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그러나 미군이 핵미사일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ready for him, and we're ready 24 hours a day should he be dumb enough to shoot something at us. 고튼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는 24시간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아울러 미군이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미사일을 한층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신형 센서와 레이더를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지명자인 조셉 덤포드 해병대 사령관은 7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도 지난 7월 2015 군사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법 국가이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탈피해 핵 문제는 물론 경제와 인권 등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7일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문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북 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입니다. Certainly a more proactive policy than strategic patience is necessary. One that continues to apply or even heighten
sanctions on the regime. 차석전은 전략적 인내보다 더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불안정과 인권 등 의제의 범위를 확대한 대화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전은 향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핵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북한과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협상에 나섰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길 바라는 등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y want mo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I'm fairly certain, based upon the experience that Victor had in other administrations, that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초대 대북인권 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 씨도 종합적인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talinist regimes eventually crumble. Let's stipulate that we're not going to necessarily overthrow the regime.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스탈린주의 정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에 대비해서 미국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중국과 북한 급변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s a crisis, the initial reaction is to dampen down the crisis enough to put it on a shelf and then move on to the next issue. 차석전은 모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저지른 실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고 뒷전으로 넘겨둔 채 다른 더 중요한 국제 현안에 신경을 쏟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북한에게 전략적인 이로움을 줘서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전은 특히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도 벌써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구소련 국가들도 이미 핵을 보유했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테러 단체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많으면 핵무기 2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이렇게 추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7일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재고량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0개에서 16개로 추정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 재고량 추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재처리 과정을 통해 분리한 플루토늄 30에서 34kg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에서 2차례 핵실험 때 사용하고 남은 추산치라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 무기급 농축 우라늄 100kg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만약 미 정보기관의 추정대로 북한이 제2의 원심 분리기까지 가동했다면
보유량은 최대 240kg으로 늘 수 있다고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이런 추정치를 모두 합산하면 15개에서 2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그러나 실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계산 분량보다 40%를 더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10개에서 16개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추산치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kg으로 추정했었습니다. 플루토늄을 한 40kg 정도로 치고 한 기 만드는데 뭐 기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6kg 정도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이런 플루토늄 보유량을 적용했을 때 핵탄두 7기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4월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신문은 지난 2월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중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최고의 우라늄 농축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수를 현재에서 2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북한 핵무기 능력 추산이 과장됐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면 중국과 미국 정부 모두 좌시하지 않고 자체 혹은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미 정부는 상대국의 주요 무기 전력에 대한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오는 10일로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VOA는 2차례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리전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모든 부문에서 당의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힘을 실어주는 선군 정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중심의 통치 체제로 전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의 말입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선군 정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선군 정치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최용해 당 비서가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오래 활동한 황병서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황병서는 2013년 3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올랐고 올해 4월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당 출신의 황병서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김정은을 포함해서 모두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북한 군부는 계속 힘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올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인민무력부장이 6번이나 교체되는 등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군부를 약화시키면서 당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노동당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물자난 등 여전히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변화를 하자 하고서 말을 떠들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lent revolution이랄까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당이 주도하는 김정은 정권은 또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일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거래 제한과 무기 수출입 금지 등 다각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과도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껄끄러운 북중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어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긴장,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쪽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주성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긴장과 어떤 경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도 문제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초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함께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That can't be done. And I venture to say that not only do leaders in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의 공산당이 개혁과 개방,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21세기에도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예를 들면서 사회주의적 집단 생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쿠바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특집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의 심각한 민심 이반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숙청한 것으로 전해졌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장성 계급을 달고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이처럼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은 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인 라선시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대규모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중용됐던 인물로 마식령 스키장과 아동병원, 평양 애육원 등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중장 계급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서의 공사 책임을 맡은 지난해 11월 공항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돼 가족들과 함께 양강도 지역 농장원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국장이 이번에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한 것은 11개월 만으로 그의 정확한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현지 지도 영상에선 소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많은 간부들이 혁명화 과정을 겪으면서 밑바닥에 내려갔다 다시 복귀한 것처럼 마원춘도 과거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그동안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신임을 얻어 과거 자리로 완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과거 위치로 복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TV의 이번 김 제1위원장 현지 지도 보도에선 인민무력부의 강표영 부부장이 중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부부장은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 20주기를 맞아 열린 인민무력부 발표회에서 육군 상장으로 소개됐다가 지난 4월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는 한 계급 낮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또 이에 앞서 조선중앙TV가 7일 방영한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채택 모임 영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윤 부부장은 특히 지난 3년여간 무려 7차례나 계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심한 부침을 보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는 인민무력부는 김 제1위원장이 벌여놓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인력 동원 등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이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해당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통치술을 넘어 일종의 권력 도취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차를 맞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두 선대 지도자들보다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치우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하들이 직책이나 그 전문성 때문에 독자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겁니다. 박 박사는 이런 인사 행태는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향과 독재체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단체 노동 등 최근에 북한 내부 실상을 촬영한 동영상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워싱턴에서 공개됩니다. 영상에는 10대 초반의 아동들이 단체로 철길에서 자갈을 깔고 탄광에서 일하는 모습, 꽃제비 소년이 숨져가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고아 입양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들을 입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죽어가는 애. 이게 제일 가슴 아팠어. 얘네들이 죽어도 안 헤어지려고 꽃제비들이 이렇게 저희 여자애가 이제 혼자 있는 꽃제비 이거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워싱턴을 찾은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지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북한 내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촬영한 동영상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듣던 어린이 강제 노동과 최근의 활발한 장마당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자갈을 기차 철로에 옮겨 망치로 깨고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가 하면 골목 메뚜기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겨울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끌고 가는 아이들, 또 불과 2달 전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배려로 거리의 고아들이 사라졌다는 일부 보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꽃제비 3남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글퍼하는 모습, 길가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꽃제비 소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두 중국과 가까운 국경 도시가 아니라 북한 내륙에서 촬영한 겁니다. 북한 내 고아 구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7일 VOA에 영상 속에 북한의 최근 변화상과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상을 이번에 그리고 그 장마당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또 북한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얼마나 그 공산주의지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제비나 고아들은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고 학생들도 지금 국가가 시키는 일에 동원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산에 가서 나무를 캔다든지 아우지 탄광에서 석탄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국가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점. 김 목사는 특히 북한 내 동역자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집중적으로 담았다며 어린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 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돌을 깨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러는데도 10살 이상 된 아이들은 다 동원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면 아이들도 북한의 돌격대라고 있어요. 이러듯이 아이들 돌격대 같이 일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김 목사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워싱턴에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아 문제예요. 북한에 여전히 아직도 꽃제비 고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동안에 제가 꽃제비들 많이 구해왔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렙 선교회 동영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린이와 고아 사랑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최근 선전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평양 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조를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지난 6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 완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어린이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엔 유엔의 권고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들은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북한 어린이 수가 2013년에 비해 38%나 증가했다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지난 2일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육체노동에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2일 VOA에 방학은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모내기와 철로 보수, 땔감 줍기 등 육체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tudents, they routinely took part in manual work during their time at school, during school hours. 여름엔 협동농장에서 길게는 6주까지 노동을 하고 금전적 보상은커녕 체벌을 당하거나 허약한 체질 때문에 심지어 사망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김성은 목사는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꽃제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도 그렇지만 고아 입양법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세부 사항이 없고 큰 틀에서 두리뭉실하게 우리도 인권국가고 우리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근데 후속 조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세분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미국은 지난 2012년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을 채택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1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 국무장관이 담당자를 정해 북한 어린이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 법적, 재정적, 환경적 걸림돌 때문에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 관련은 이와 관련해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북한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수전 제이컵스 아동문제 특별보좌관이 7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제이컵스 보좌관이 한국에서 관리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과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 이행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논의가 북한 고아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외국 정부와의 외교 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아래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는 소식, 또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고 개인 상업 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의 현직 성장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낙마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군요. 네, 러시아는 지난주부터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수세에 놓였던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이런 지원에 힘입어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와 하마주 사이에 있는 근하부 평야에서 이틀째 격렬한 전투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여러 반군 조직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도 있고요. 알카에다와 연계된 급진주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 개입 후 이곳에서 집중적인 공습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반정부 활동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에 이어 시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반군에 대한 반격을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리아군 참모총장이 시리아 국영TV에 출연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테러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시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테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군이 공격을 시작한 곳은
이 ISIL 점령지와는 거리가 먼 시리아 북서쪽입니다. 러시아도 그동안 공습의 목표는 ISIL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등에 따르면 실제 공격이 가해진 곳은 90% 이상이 그 다른 반군 점령지였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이 ISIL을 대표적인 공격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실과 다른 그 반군의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리아군이 이미 반군의 점령지 가운데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시리아 국영 TV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은 자신들의 반격으로 정부군이 탈환한 지역은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대전차 미사일로 강력히 반격했다면서 탱크와 장갑차 여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들은 대전차 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 등을 공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이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병력 또 중화기들을 시리아로 보내는 이 시리아 군사 개입 확대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글러스 루트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지난주까지도 이 500명의 해군 소속 보병을 시리아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이후 대대 규모인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 루트 대사는 또 러시아가 시리아로 보낸 중화기에는 최신형 탱크와 대포,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7일 러시아의 이런 군사 개입 확대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군이 만나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나 보죠? 네,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습에 이어서 순항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반군을 공격하자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루트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한 미군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이 아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는 잘못된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결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단순히 미군 조종사들이 시리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논의만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따라서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전투기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논의만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가 실제로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하는 바람에 항로를 변경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위험할 정도로 접근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군 전투기가 항로를 변경했다는 건데요. 미군 소속 F-16 전투기 2대가 터키 인실르릭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해서 시리아 동부 락카의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는데요. 이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시리아에서 비행 중인 미군 무인기도 3차례나 러시아 전투기와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군 관계자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무인기 주변에서 비행했을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면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나토 국방장관들도 8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다고요?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8일 나토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 시리아 공습에 동원된 전투기들이 나토 동맹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해서 이 터키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나토가 터키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을 어떠한 위협에서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이 터키 남부에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이 이틀간 쿠바를 방문하고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후 지난달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바나에서 열린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두 나라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쿠바를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또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건 지난 쿠바 공산화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방문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츠커 장관은 아바나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쿠바 정부가 개인 상업 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요. 예. 이 프리츠커 장관은 또 쿠바인들의 상업 활동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자유로운 여행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쿠바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또 외국계 회사에도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조속한 금수 조치 해제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나요? 네, 프리츠커 장관은 쿠바에서도 미국 의회가 조속히 쿠바에 대한 금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쿠바에서도 역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츠커 장관은 금수 조치 해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성과를 언급하면서 미 의회가 조속히 금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었고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진정한 양국 국교 정상화를 위해선 경제 봉쇄 정책이 신속히 끝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의회의 움직임은 더디지만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규제 완화 조치들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이나 양국 상업 거래,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용이하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는데요. 프리츠커 장관은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쿠바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쿠바도 그동안 농민들의 개인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변화가 꾸준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쿠바 농민들은 이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데요. 또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세금 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터넷 등 통신망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거나 직원 고용은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츠커 장관도 앞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많은 전현직 관리들이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현직 성장이 비리 때문에 낙마하게 생겼다고요. 네, 수수린 푸젠성 성장 겸 당위원회 부석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수수린 푸젠성 성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할 때는 이렇게 조사 사실이 처음 공개된 후 관직과 당적이 박탈된 후에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란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수린 성장은 헤이룽장성 다칭시의 다칭석 유학원을 졸업한 후 저우 전 상무위원이 이끌던 중국 석유회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 성장이 한때 이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국 지도부 후보군으로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인물로 거론되던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63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면서 이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인물인데요. 수 성장은 20년 넘게 석유 업계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랴오닝성 당 상무위원 조직부장으로 전직하면서 공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랴오닝성 서기였던 리커창 총리를 보좌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석유업계로 복귀해서
중국 석유화공 대표를 맡기도 했는데요. 2011년부터 푸쟁성으로 자리를 옮겨서 당 상무위원, 부성장을 거쳐서 4년째 성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네. 현직 성장으로 낙마하는 건 이 수 성장이 처음이지만 최근에도 부패 혐의로 낙마한 관리들이 여럿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도 부패 척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저우분선 허베이성 당서기가 현직 당서기로는 처음으로 낙마하고 구춘리 지린성 부성장도 낙마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가 최근 푸쟁성을 시찰하고 수수린 성장에게 기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왕서기의 시찰에 수 성장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포착이 됐고 이 왕서기가 푸젠성을 떠난 후 곧바로 이 수 서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자가 발표가 됐네요. 네,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벨라루스 언론인 출신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8일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온 알렉시예비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저널리즘의 형식을 초월해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한 것은 진정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렉시예비치가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자 출신 작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린 마지막 증인들과 소련 아프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다룬 아연 소년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매료되다 등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네. 또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후유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산문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람들의 상실감, 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등을 다룬 작품 세컨드 핸드 타임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남포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최저 6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13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이틀간의 방한을 마치고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서 7일 한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베이징 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양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지난달 말 진행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이 밖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타결로 제기된 양국 간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소재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서 33명이 실종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 주말 미군 공습으로 2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아직까지 의료진 24명과 환자 9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아프간 담당 대표는 8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충격 속에 빠져 있다며 당시 공습으로 많은 동료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결국 쿤두즈 병원을 폐쇄했으며 이번 공습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의 여성 언론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 노벨상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알렉시에비치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체르노빌 참사와 아프간 전쟁, 소련과 연방 붕괴 이후의 역사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을 써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와 체르노빌의 목소리, 아연 소년들 등이 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수상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미국 법인 대표가 대규모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마이클 혼 사장은 8일 미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약 50만 대 미국 청정 디젤 자동차들이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매연 검사를 할 때는 공해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지만 일반 주행 때는 장치를 꺼버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혼 사장은 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폭스바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며 현재 관련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레드 업튼 위원장은 폭스바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8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총동원했지만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총전적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조 선두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3일 평양에서 예멘과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미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온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8일 하원 의장 경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그동안 오는 10월 은퇴하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뒤를 잇기 위해서 공화당 하원의원 247명의 지지를 모색해왔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공화당의 제이슨 차페지 의원과 데니얼 웹스터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